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이춘풍전이에요. 주인공 이춘풍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기생 유추월에게 된통당하고 거지로 전락하자 춘풍의 부인 김씨가 등장해 춘풍을 구해주고 나니 그 결과 춘풍이라는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볼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요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내기까지 소가리를 했던 사람도 또 못난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사람도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술이라면 사족을 못 썼던 사람이 툭하면 기생집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유흥의 부모의 재산을 몽땅 털어넣었던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면 믿어지세요? 여러분께 주인공 이춘풍을 소개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숙종대왕 때예요. 서울 다락골에 이춘풍이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살았습니다. 집안도 부유한 데다가 별감을 지낸 집안의 아들이라 굉장히 귀하게 자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십니다. 가까운 친척이 없으니 춘풍은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요. 어린 나이부터 술을 마시고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방탕하게 살죠. 세상은 넓고 놀거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활쏘기, 장학원에 놀러 다니기. 여기서 장학원은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청을 말해요. 또 바둑두기, 장기, 골패, 쌍육. 여기서 이 노름들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신없이 노느라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전부 탕진합니다. 하루는 춘풍의 아내 김씨가 춘풍을 말립니다. 여보, 주색 잡기 하지 마시오. 기생집 드나드는 사람 치고 탕패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춘풍은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반박을 합니다. 그래? 사환 대실이는 술도 안 마시는데 돈 한 푼도 못 모으잖아. 이각동이는 50이 되도록 주색을 몰랐어도 남의 집 사환 처지를 못 면했지. 술 잘 먹는 이태백은 관리막사도 다 지내고 할 거 다 했는데 뭐. 주색 잡기는 남자의 일반적인 행동이야. 나도 좀 놀다가 벼슬하고 이름 전하지 뭐. 억지 논리를 내세워서 당당하게 굴던 춘풍은 멈추지 않고 유흥에 빠져듭니다. 이제 가산이 바닥나다 못해서 끼니를 잊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춘풍은 그제서야 뉘우치죠. 그리고 아내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음에 주색 잡기를 하고 골패짝을 잡거든. 관가에 가서 법대로 처리해. 법대로 처리하라니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피식피식 웃었는데 춘풍과 김씨 부인은 나름 아주 진지합니다. 김 부인이 이렇게 덧붙이죠. 가장을 대상으로 송사를 벌일 수는 없으니 마지막을 이렇게 고쳤습시다. 수정을 통해서 완성된 서약은 이렇습니다. 이 수기를 쓴 본인은 외입 방탕으로 조상이 물려준 수만금을 청루잡기로 날려버리고 이제 지난날을 뉘우치고 회계의 막급이라 차후로는 모든 집안 대소사를 부인 김씨에게 맡기니 앞으로 김씨가 수만금의 재산을 모을지라도 진정으로 김씨 재산이요. 나 이춘풍은 단 한 푼, 곡식 한 톨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여기 수기하노라. 지금 이후로 다른 소리를 하거든 못된 놈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 이 수기에 적힌 대로 하리라. 김씨 부인은 집안의 경제권을 넘겨받고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김씨 부인이 손재주가 진짜 좋거든요. 침재며 길쌈이며 새버섯 만들기, 헌옷 깁기, 장옷 짓기까지. 동네의 바느질감이란 바느질감은 전부 김씨 부인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4, 5년 동안 돈을 모으니까 돈이 제법 넉넉해지잖아요. 그걸 월수와 장변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노름을 한 거죠. 그렇게 종잣돈이 수천금이 됩니다.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니까 슬슬 이춘풍은 이전의 행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사도 한번 안 해본 양반인데 평양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것도 호조에서 돈 2,000냥을 구워서 가겠다고요. 장사 미천으로. 세상에. 살림이 좋아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빚을 내요. 당연히 김씨 부인은 말합니다. 여보, 평양 물정이란 아주 번화하고 사치스러운 곳입니다. 기생이며 술이며 돈을 탕진하기가 딱 좋은 곳인데 차라리 그냥 의식은 나에게 맡기고 편히 앉아 먹고 부디 가지 마소. 그니까 남편 내가 다 알아서 돈 벌어올게. 그냥 앉아서 놀고 먹어.
라는 뜻이죠. 그런데 춘풍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하면서 평양으로 떠나버립니다. 아유 못나 써라. 자, 하필이면 평양에 도착한 계절은 춘3월 호시절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겠다. 일이 되겠냐고요. 바깥이 푸르르고 꽃밭인데 저절로 춤이 나오죠. 청로 앞을 지나던 춘풍은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아우 예쁜 기생 있나 훑어보는데요. 하필이면 유추월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평양기생 유추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모며 재주가 빼어난 기생이었죠. 춘풍이 본디 계집이라 하면 화약 한 섬을 지고 모닥불에 보금자리를 틀고 괴발의 덕석이라 즉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생 노름에 온 정신이 팔립니다. 추월이가 처음으로 그에게 권주가를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삽시간에 호조에서 빌린 돈 몇천 냥이 그냥 추월이의 주머니로 쏙 들어갑니다. 1년도 못 가서 빈털터리가 되시오. 춘풍은 추월이에게 매몰차게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서 어벙벙한 춘풍이에게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한마디씩 하죠. 에휴, 그럴 줄 몰랐냐? 아유, 어디로 갈 거요? 돈이라도 부족하면 내가 뭐 노잣돈이라도 한 푼 보태지요. 와,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고 모두 이 춘풍의 소문을 듣고 비웃으면서 괄시하기 시작합니다. 춘풍은 마지막으로 추월이에게 매달려보죠. 아이고 추월이 우리 맹세가 농담이었는가? 대동강이 마르도록 이별하지 말자고 굳게 언약했는데 이 말을 들은 추월이는 낯빛이 싹 변하면서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 기생집 물정을 그리도 모르시오? 평양기생 추월의 성품을 몰랐단 말입니까? 아휴 됐어. 당신이 가져온 돈 나 혼자 먹지는 않았어. 아유 그러니까 청루집에 기생집에 발을 왜 들여요? 돈 벌러 가서. 아유 안타까워라. 춘풍은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내를 마주할 면목도 없었죠. 호조에서 빌린 돈 2,000냥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춘풍은 추월이에 싹싹 빕니다. 나 좀 살려주게 추월아. 내가 자네 집에 눌러 앉아서 물이나 깃고 불심부름이라면 어떠할꼬? 아 이 순간에도 아직 양반의 면모가 남아있죠. 뭐뭐 하게 뭐뭐 할꼬 하는 모습 좀 봐요. 추월이는 그를 비웃으면서 딱 짚어 말합니다.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 행실을 못 고치고 하네 하는 소리를 하려면 내 집에 붙어있을 생각 마소. 반말하지 마. 이거죠. 그러니 춘풍의 입에서는 아가씨 서리가 절로 나오고요. 천상 심부름꾼이 됩니다. 아이고. 한편 김씨 부인은 춘풍이 떠나고 걱정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커녕 기생 추월이에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하인이 되었다. 아,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김씨 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김씨 부인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어요. 내 평양을 찾아가가지고 추월이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 일단 감아쥐고 춘풍에게 달려들어서 허리띠에 목을 메어 죽어야지. 그런데 김씨 부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인맥이 좀 필요했는데요. 바로 평양감사였어요. 뒷집 참판댁의 맏아들이 머지않아 평양감사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김씨 부인은 평양감사의 어머니를 공략합니다. 원래 감사의 어머니 댁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김씨 부인이 매 끼니마다 부지런히 밥상을 차려와서 나눠 먹으니까 아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감사도 김씨 부인을 무척 고맙게 생각했죠. 어머니는 보답도 할 겸 김씨 부인을 평양에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부인은 남장을 하고 길을 떠났죠. 물론 대부인과 감사에게는 미리 저 남장하고 갈 거예요 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제가 이전에 김씨 부인이 돈을 버는 방법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양감사는 김 부인을 회계를 담당하는 비장으로 일하도록 합니다. 김씨 부인은 일을 하면서 틈틈이 추월이가 있는 기생집을 염탐하기 위해 찾아갔죠. 춘풍의 꼴은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보자마자 막 속이 터지죠. 아유 그렇게 가지 말라니까. 여기서 고생은 다 하고 있네. 이런 김씨의 속내를 모르는 추월이는 김씨 부인을 유혹하기 위해서 갖은 교태를 다 부립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회계비장, 여기서부터는 회계비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요. 김씨 부인이. 주의하세요. 자, 회계비장이 춘풍을 잡아들입니다. 호조의 돈 2,000냥을 갚지 않은 죄를 묻겠다는 거죠. 시치미를 뚝 떼죠. 자기 남편이면서. 그리고 벼락같이 호통을 칩니다. 네가 이 춘풍이냐?
호줬돈 수천 냥을 빌리고 4, 5년이 되도록 한 푼도 상납을 아니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얻지 않는가? 여봐라! 매우 쳐라! 한 10대 정도 때렸을까요? 춘풍은 추월이에게 돈을 몽땅 주어버리는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회계비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 추월이도 잡아라! 해서 매를 때립니다. 아유 속 시원해. 결국 추월이는 춘풍의 돈을 전부 물어내고요. 호조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5,000냥을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목적 달성했죠? 목적을 달성한 회계비장은 춘풍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열흘 안에 5,000냥을 받아가지고 서울 올라가라.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올라가니 내 뒤를 따라 올라와 집으로 찾아가라. 김씨 부인은 먼저 집에 와서 춘풍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저는요, 춘풍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아내에게 사과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철이 없어요. 5,000냥을 마치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것처럼 말하고요. 거만한 말투로 반찬 투정까지 합니다.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없구나.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취하여 입맛이 좋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여긴 못 있겠다.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술, 좋은 안주에 호강하며 지냈는데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기만 하구나. 호조돈이나 갖고 평양으로 내려가 첩과 살아야겠다. 자, 이를 두고 서술자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만한 짓을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라 하고 평가했죠. 아내는 회심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회계비장으로 다시 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척하면서 이춘풍을 부르죠. 춘풍아 왔느냐? 난데없는 손님에 깜짝 놀란 춘풍은 혹시나 회계비장이 아내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너무 웃기죠. 회계비장이 아내인 줄도 모르고요. 춘풍의 속내를 뻔히 아는 김씨 부인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춘풍의 치부를 읊습니다. 너 있잖아. 평양에 있을 때 말이다. 추월의 집 심부름꾼을 할 때 모양도 참혹하고 거린 중에 상거지였느니라. 추월의 하인이 되어 봉두 난발에 헌 누더기 발사기를 하고 다니던 그 기분이 어떻더냐? 이 말을 들은 춘풍은 행여나 아내가 들을까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던 회계비장은 갑자기 밤이 깊었으니까 너네 집에서 하루 묵고 갈게 라더니 옷을 벗습니다. 그제서야 춘풍은 회계비장이 자신의 아내인 김씨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양에서의 일을 털어놓으며 잠이 듭니다. 저 부인, 아무리 내가 잘못하였기로서니 가장을 형틀에 올려매고 볼기를 치다니 그때 자네 마음이 상쾌하던가? 비장으로 내려갈 때에는 임자를 보게 되면 반만 죽이려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불쌍해서 차마 더 치지 못하고 용서한 거예요. 4, 5년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 당신 맞던 매가 깨소금이요. 자, 이리하여 춘풍은 개과천선에서 전혀 딴 사람이 됐고요. 김씨 부인은 여중호걸이라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춘풍전 어떠셨어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고쳐 쓸 수도 있네요. 지독하고 적절한 벌과 김씨 부인급의 좋은 훈육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실제로 읽어보시면요.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리듬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작품이 판소리는 남아있질 않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라서 그렇습니다. 내용도 당시 평민들이 즐기던 소재죠. 무능하고 타락한 양반의 모습의 대표로 이춘풍이라는 인물이 그려지니까요. 반대로 김씨 부인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지니는 허위에 대해 폭로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춘풍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